이것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 사업소장. 평소 시정발전과 상하수도 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은 허리 디스크 질병 관계로 병원 진료로 수도시설팀 임상순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내역과 결산 감사 시 주요 의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5쪽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 현황으로는 예산 현액은 143억 7,969만 6천 원으로 143억 7,844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9%이며 집행잔액은 12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3억 4,120만 5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예부 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3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955억 5,935만 9천 원, 당기 수입액은 1,968억 6,663만 2천 원, 당기 지출액은 1,991억 7,109만 3천 원이며 932억 489만 7천 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21쪽까지 건설 계량, 수송공사 계약, 재무상태표 현황,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현금 흐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서로 가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조 상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2,957억 9,740만 9천 원, 지출 예산 결산액은 1,991억 7,109만 4천 원, 자금 결산 차기 이월액은 932억 489만 7천 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 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지역 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공공성, 능률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동시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상수도 노관의 누수복구공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수돗물 유출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도 교체의 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시 노관 교체 공사 비중 상향 조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3조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2월액이 359억 6,274만 5천 원, 단기 수입액은 908억 3,717만 3천 원, 단기 지출액은 1,026억 3,245만 원이며 241억 6,746만 7천 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05쪽까지 건설 계량, 수송공사 계약, 재무상태표 현황, 손익계산서, 결정금 처리 계산서, 현금 흐름도, 재무제표에 대한 추석,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서로 가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1,283억 3,742만 8천 원, 지출 예산 결산액은 1,026억 3,245만 1천 원, 자금 결산 차기 2월액은 241억 6,746만 7천 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 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 사업 전반에 관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었다는 점. 두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 및 침수 피해를 대비한 직원 비상 근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처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고덕 이화 총인 처리 시설 설치 및 죽백, 얼곡, 청룡동 이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한 서정리천과 통곡천의 수질 개선,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개선 사항 및 개선 시책으로 결산 검사 시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사업 소속안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성과 보고해 보면 미달성이 지금 2개인데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그 우리 성과 목표에 네. 작년에는 그 건수로 계산을 해서 100%였었는데요. 네. 올해는 그 저희가 조금 이 신경을 못 써서 금액 대비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하고 네. 이 폐공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달성은 다 됐습니다. 저 사업비가 조금 일부 그 잔액이 남아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 미집행으로 저 분류돼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폐정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수도 계획과장입니다. 네. 저희 용의동하고 수월함. 네, 저희가 그 평택시에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가 8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그 주민들이 그 폐공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폐공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복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네. 수도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그거를 폐공을 없애야 되는 예, 거예요? 그 폐공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근데 다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이제 이 검토 보고서를 보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수가 요즘은 어때요? 누수율이? 예, 저희가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9%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95% 정도가 됐어요. 그때는 공업용수를 합쳤기 때문에 95%가 됐는데 네. 지금 공업용수를 약간 좀 분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가 약간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네. 분리해 놓은 상태고 100% 분리가 됐어요? 예, 지금 해놓은 유수율은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예전에 한 1,200건 정도씩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서 작년도에는 700에서 800건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네. 지금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누수 복구 예산을 노후관 교체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몇 프로 정도 된 거예요? 노후관 교체는 해도 끝이 해도 없어가지고 끝은 없지. 또 끝이 하고 나면 없습니다. 또 저희가 노후관이 맞습니다. 되고 막 100한 3, 40km 이상 남았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다음 연도 때문에 20년 이상 그러게, 계속 또 나오죠. 늘어서 네. 좀처럼 뭐 그렇게 생각보다 투자를 해도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해고 나면 또 20년 도래하는 게 막. 지금 이 수도 요금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이 수도요금은 지금 현실화율이 네. 80% 정도 80%?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네, 작년부터 하기로 3년간 지금 해서요. 네. 88%까지는 89%까지 88%까지. 현실화율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한 12세 번째 정도 이렇게 높다고 보시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20위권 이하로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볼 때 수도 요금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렇게 메꿔 나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유지관리 예산에 좀 많이 소요되고 노후관 유지관리면 교체, 노후관 교체 이런 거? 노후관 뭐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 투자를 네. 뭐 국토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 계속 아 근데 그렇게 경기도에 올라가지는 다른 시도 다 그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수원 같은 데는 수원이라든가 좀 대도시 같은 건 도시가 확정이 돼 있고요. 네.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데 네. 평택시는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은 평지다 보니까 네. 수도의 노선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관리해야 될 시설물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배수지 같은 데가 산이 좀 높으면 큰 걸 하나 세우면 끝나는데 네. 평택 같은 게 평지다 보니까 배수지 숫자를 더 많이 세워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평지면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도 배수진 조금 높은데 하려고 노력들은 하시는 거 평택시가 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뚝을 좀 올려 싸서라도 하나요? 그 네,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 타시공 같은 데는 이 구릉지로 형성돼 있어서 네네. 좀 배수지가 저희 3개 할 때 하나만 해도 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저희는 평지다 보니까 이 고지대가 없고 지금 저희는 이 해발 198m인가 최고 높은 데가 네네. 지금 불악산이 한 2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배수지가 그냥 지역마다 엄청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 또 설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유지관리상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대량 사업도 있잖아요. 이 시골 같은데 상수도 마을을 해주고 있나 봐요. 주요 네. 집행연합 357표. 예, 소규모 시설 개량은 관말 지역 같은데 적수 같은 거 나오고 할 때 그런 네. 걸 갖다가 수랑갈로로 연결해주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상하수도 상수도 쓰다가 수도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게 의외로 금액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거를 못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네, 원인자 분담금.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여기서 우리 말하는 소금은 수도 계량은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말적인 수도관이 물은 돌아야지 적수가 안 생기는데 어떤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말당구에 딱 꽂혀 있는 데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정체가 되니까는 계속 물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거를 약간 순환시켜주는 순환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거나 한다? 물이 좀 안 올라가는 데는 가압 좀 해주고.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소규모 이쪽 보면 이런 데서 상수도 쓰다가 수도로 옮기려면 이런 데도 그렇게 개발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원인자 부담금이? 이런 데도? 똑같아요? 시골 같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건축 면적에 따라서 마이크 키시고. 시골 같은 데 많지는 않고 네. 도시 지역 같은 데 건축 면적이 넓은 데는 원인자 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기본적인 이 13mm 구경이라 그 기본적인 원인자 부담금 내고 그 공사비만 부담하고 다 공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옛날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한 건물에 예를 들면 5가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 톤량이 일정량이 넘으면은 누진세가 붙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거를 그런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이거 계량기를 안 넣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다가구 이 세대가 많았을 때는 네. 가구 분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 분할에 따라서 이 10톤 이상 됐을 때 누진율이 이제 부과된다는 건 월로 계산했을 때 계산을 하면 10톤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네네. 10톤 넘을 수 넘을 수도 누진제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구 분할을 좀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자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그 미달성 2개 부분에 질의를 해주셨고 그 답변으로 전년도에는 건수를 했고 이번에는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미집행이 돼서 미달성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답변을 해주실 때마다 어떤 기준을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목표 달성이 이렇고 올해는 또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이 이랬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수질 검사를 100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120건을 했다. 그러면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수질 검사를 했는데 수질 검사가 하다 보면은 검사에 따라서도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목표 달성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건수를 했다가 금액을 했다가 집행을 다 못해서 이것이 미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일관성도 없고 그 답변을 드렸을 때도 신뢰성도 없고 도대체 이 달성 지표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세우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중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목표 성과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걸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난히 이거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안 가고. 예,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성과 그 목표에 잡을 때 마을 상수도의 수질 검사에 대한 게 이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전년도에는 건수로 해서 그러니까 전 이해가 가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기준을 세워서 그럼 23년도에도 그렇게 건수로 해가지고 성과 목표 달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잘못된 지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이 목표 잡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좀 달성률을 좀 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그 앞으로는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저기 이 조정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제 본의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거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 성과 달성을 초과하기 위해서 낮게 해놓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좀 구성이 돼서 각 사업별로 이거에 대한 지표를 세워주면 각 부서에서는 이거를 추진하는데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도 목표 달성하는데 좀 피부로 와 닿게끔 아 이렇게 업무를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그 방안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깊게 해봤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이 똑같은 거를 그 성과 그 목표로 잡았을 때 이 달성률 이 기준을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그 이제 우리 직원들도 좀 그 조금 관심을 좀 덜 가졌다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 기준을 동일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저 직원 그 교육이나 저기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어떤 그런 도전적인 지표를 세우실 때 또 어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그 행정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김영희님께서 여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수도 누수 복구 공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거겠죠. 20년 이상 되는 것을 이제 노후관이라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20년 이상이 몇 년이 되면 이 수도관은 20년이 되는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중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세워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누수가 되기 전에 예방이 더 먼저 있지 않습니까? 누수로 인해 가지고 오는 많은 물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오는 그런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 놓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우선순위로 그 노후관 교체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면 좋겠다.
누수가 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늘리고 많이 늘리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제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보조금, 교부금이나 어떤 이러한 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 확보를 해서 좀 더 계획보다는 많이 그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이 그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 노후상수관은 기본으로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관이라고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20년 됐다고 다 노후관이 아니고 관종에 따라서 또 이 지금 내부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중장기 계획을 이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을 좀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예산이 이제 이 수반돼야 되는 좀 문제점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듯 이 국도비나 뭐 교부금 이거는 이 수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 재산제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100% 예,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김혜영 의원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듯이 그럼 일반 저희가 요금을 인상을 해서 좀 현실화율을 그 네네. 노관 교체나 이 각종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이 부담할 저기를 요금 인상을 해서 이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보통 3년 주기로 좀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부금도 안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회계를 해야 하려고 하면 어떤 우리 뭐 일반 회계로부터라도 좀 재정 지원을 좀 해서라도 이거를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더 일반회계에서도 저희 그 수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없습니다. 저 이제 지원되는 거는 그 아까 이제 마을 상수도 그 수질 개선이나 이제 그런 부분하고 상수원 보호구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송탄하고 유천 상수원 보호구에 있는데 거기 일부 이제 국비 확보에 대한 매칭률 그것만 해주고 이 우리 수도 그 기본적인 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우리가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할 때 국비를 이제 매년 한두 건씩 받아옵니다. 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이제 30%인데 그것만 매칭 비율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나머지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게 노관 교체 같은 게 어떤 뭐 대안이 저로 재원을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래서 아니 요금 인상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재원 확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평택시 상하수사업소 김덕형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택 시민들 뭐 물 걱정 없이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물 시민들이 잘 활용하게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그 배수지 때문에 이제 그 배수지는 원래 이제 그 수압 때문에 원래 고지대로 올라가면은 편리한데 평택 지형상 평지다 보니까는 이제 배수지를 시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배수지 관리를 1년에 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뭐 외부하고 내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한 지금 저 배수지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게 뭐 얼마씩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상이 있습니다. 뭐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소는 좀 띄워주세요. 1년에 2번. 예? 그다음에 제초 작업은 뭐 주민들이 거기 공원화해서 개방을 해놨을 때 문제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청주 하천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또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금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계국. 저걸 한번 씨를 뿌려놓으면은 저렇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꽃씨가 또 떨어져서 다시 봄에 꽃이 피고 이제 그런 현상인데 저거를 뿌려놓으면 잡풀이 안 난다고 그래요. 잡풀. 그래서 배수지 주변에도 1년에 뭐 한두 번 제초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차피 제초비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돼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 저런 쪽을 배수지 주변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나서 뭐 적당히 뭐 마음에 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도 괜찮을 듯 해서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 의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물이라는 거는 시민의 생명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의원님의 의견 주신 대로 지금 검토는 하겠지만 네. 혹시 병충해로 인해서 이제 소독 같은 게 불가능하거든요, 배수지가.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접목이 가능한지 한 번 더 네.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러니까 네. 필요성이 있다고 좀 네. 저는 좀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먼저 해보시고 혹시 병충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이 배수지에 개방을 해놓고 병충해 있으면 또 민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소독을 못해서 좀 난감한 점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그런 해충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저걸 다 뭐 죽였겠죠. 뭐 제초 모양 뭐 깎아라 뭐 했겠죠. 근데 저거는 영구적으로 꽃이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시고 하는 거로. 네. 그리고 그 관리과장님은 그 체납 징수 방법 꼭 협의하셔서 평택시 뭐 저 하수도 계속해서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 덜 하게끔 좀 체납 징수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등록 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접목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하수업소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평택 시민의 물 걱정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